저희가 생각하기에 요즘 스테이들을 벌써 저희가 이제 만들어 온 게 벌써 5년, 6년이 돼가고 있는데요. 그간에 뭐 큰 틀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 저희의 가치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공간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간이 사람에게 소개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들입니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로컬리티라는 겁니다. 지랩이 사실은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만큼 사실 지역성이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전에도 뭐 제주의 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쳤던 프로젝트들은 있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만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지역성이라는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. 이 지역성이야말로 공간이 너무 뭐 트렌드에 따라서 뭐 바뀐다거나 혹은 그냥 비슷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 아닌 그 자체만의 어떤 무기를 갖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가 컨텐츠인데요. 이제 대부분 저희가 만드는 공간이 이제 스테이가 좀 많은데 스테이를 할 때 가장 고민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또 저 컨텐츠입니다. 그 컨텐츠라고 해서 뭐 사실은 그게 대단히 뭐랄까 거창한 것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요즘에 워낙 그 이쁘게 만드는 공간들, 뭐 아름다운 공간들은 사실 많습니다. 그렇지만 그 공간들에 어떤 컨텐츠를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냥 잘 만들어 놓기만 한 공간은 사실은 운영이나 그 추후에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런 컨텐츠 부분들을 고민해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저 로컬리티와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고객 경험인데요. 사실은 이 경험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공간에 온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해서 그거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의미를 찾느냐라는 게 결국에는 로컬리티와 컨텐츠가 갖는 마지막에 방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세 가지 프로젝트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뭐 서로의 경중이 있긴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가장 고심하는 이야기입니다. 아직도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처음 건축주분이 찾아오셨던 날이 기억나는데요.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직원도 없이 저희 3명의 대표만 있었을 때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건축주분께서 오셔서 저기 본인의 평생의 꿈인 캠핑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캠핑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개념과 생각으로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사람들과 한번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분은 원래 하셨던 일은 조선업을 하셨던 분이신데요.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뭐랄까 미래를 위해서 제주에 내려오셔서 캠핑장 운영해보고 싶어 하셨죠. 위치는 저 위치가 이제 저쪽 성산이 보이시죠? 성산에서 이제 중산간의 성산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. 사실 제주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좀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바다, 해안도로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사실 저때 당시에는 사실 중산간에 저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도전적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만큼 뭐 제주를 오래 알고 좋아했던 사람은 저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너무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공간이었죠. 하지만 그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그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. 이 바로 옆에 이 사이트 옆에 오름이 있고요. 제주의 아름다움은 사실 저는 오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오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중산간을 바라보는 펼쳐진 평야에서 굉장한 감흥을 주는 공간입니다. 이런 공간이야말로 제주스러운 캠핑을 펼치기에는 좋은 장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오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과정 속에서의 그 설계적인 결국에는 인허가적인 거죠. 굉장히 어려움은 겪긴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건축 심의를 3번을 받고
뭐 이런저런 뭐 심의며 허가며 이런 것들을 다 밟아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죠. 그만큼 사실 저희에게 많은 노하우를 준 프로젝트였습니다. 모든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슈업을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좀 더 그것들이 더 고도화된 비즈니스적인 그 상황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그 문제점을 그 해결하기 위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 프로젝트가 가졌던 지금 한계들과 이런 것들을 분석으로 지금 아웃도어라고 하는 어떤 건축주의 그 니즈와 새로운 이곳에서 허허벌판인 곳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공간적인 한계를 해결해야 됐죠.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두 다 담기 위해서 사실 건축주의 꿈도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이 공간이 되어야 할 방향도 있고 그 뭐 시장의 어떤 방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 새로운 그 마켓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이게 기존에 뭐 사실은 뭐 펜션이라는 말로 대비되는 뭐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마켓이 있는 그들에게 주된 이제 타겟군과 캠핑 시장의 타겟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들을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죠. 그랬을 때 뭐 펜셔너라고 이름을 좀 붙이긴 했는데요. 캠퍼와 펜셔너의 서로가 뭐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 서로가 캠핑장을 바라보는 것들을 좀 어떻게 보느냐. 캠퍼들은 캠퍼들대로 뭐 스테이는 너무 좀 가격이 비싸다. 뭐 펜션에서는 그게 캠핑이 아니다. 사실 진정한 제주가 아니다.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고 펜션을 찾으신 분들에게 캠핑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섭다, 안전하지 않다, 춥다,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었죠. 결국에는 이 둘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저의 포지셔닝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공간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. 기존에 뭐 휴양림이나 이런 공간들을 가보면 있는 뭐 오솔길에서 마을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뭐 그 펜션동과 캠핑동이 분화돼서 있는 그런 방식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이 두 가지 타겟을 모두 다 놓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제주라고 하는 그 중산간에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어떤 뭐 공간적 조닝을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은 이제 결국엔 이게 최종적인 이 공간의 이름까지도 됐는데요. 폴리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왔습니다. 사실 폴리라는 개념은 여기에 이제 건축학과 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축에서는 좀 많이 원래 썼던 개념입니다. 원래는 베르난 추미가 많이 썼던 개념인데 어떤 공간 장소에 뭐 사실 폴리가 예전에 그 중세 유럽의 그 정원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뭐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우리로 치면 정자라고 할까요? 그런 약간 폐허처럼 있는 그런 요소 그 조경의 어떤 요소처럼 쓰이는 건데 그것들이 현대적으로 되었을 때 장소적인 장소성을 주고 공간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주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름을 어라운드 폴리라는 컨셉을 잡으면서 그러한 이 장소에 폴리를 넣고 그 주변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의 바운더리를 잡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